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3개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옷이 매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여하튼 쟤는 옷이 저거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한 번에 3개를 찍기 때문에 일별로 따지면은 한 10일치를 그냥 한꺼번에 찍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번 전 시간에는 제가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머리를 풀어놓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경쟁률은 몇 프로입니다, 몇 대 몇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더 심화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찍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81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보급이 안 된다고. 저는 태양광 보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입찰 때만 되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물시장 가격이 심상치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장기 입찰이 능사는 아니다.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을 한번 써보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장기 입찰, 내년에도 뭐 어차피 할 거지만 내년에도 또 원하는 금액 한번 써보고 또 떨어진다고 해도 현무시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라든가 조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임야 가중치 2018년도에 진행했던 임야 가중치 조정안 때문에 태양광 보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태양광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근데 REC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제 영상을 모든 것들을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 보급, 그러니까 신규 태양광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고, 분명히 어떠한 순간에는 신규 태양광 시장 자체가 막힐 것이다. 그래서 규제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분기 신재생 2, 신재생 2는 신재생 에너지죠. 보급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연초 발전 비용 하락 본격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뉴스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경제신문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뉴스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모습이라고 하네요. 근데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크게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3분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준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발전소가 지어졌다고 하면 3분기에는 50밖에 발전소가 지어지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막 치고 나온다고 해도 보급률 자체 그냥 전체를 다 합산을 했을 때는 절반에도 미치지를 못한다. 2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거죠. 올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인 신청 현황,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요, 설비 확인이란 거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비 확인을 꼭 받아야 되는데, 설비 확인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SMP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확인은 발전소가 지어졌다, 설비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분기에는 요만큼, 2분기에 이만큼, 3분기에는 문제는 요만큼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52%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거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라든가 관계 부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있겠죠. 왜?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리백도 해야 되는 거고, 뭣도 해야 되는 거고, 탄소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설비 확인이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비율, 태양광이 압도적입니다. 약 92.3%가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나머지 애들 아까 전에 잠깐 뭐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조력, 그 다음에 풍력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얘네들. 근데 문제는 92점,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냥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올해 그 정도 수준인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설비 확인하는 신청 발전소,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발전되는 발전소 개수나 용량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는 약간 흥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발전소만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급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규제, 두 번째 전기 판매 단가 하락. 자, 규제, 그죠? 전기 판매 단가 하락, 이 두 가지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두 개만 풀어준다고만 하면, 이것만 가격이 좀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 규제만 좀 풀어준다고 하면 보급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규제는 이격거리, 임야 가중치 제한, 기타 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격거리 뭐 500m, 뭐 1km, 그죠? 뭐 도로에서 몇 미터. 저는 이격거리 뭐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 도로에서 500m, 그 다음에 주민 사는 곳에서 뭐 500m. 태양광 할 데가 없어요. 왜? 임야에 따는 못 하잖아, 또 가중치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럴 만한 땅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찾아서 허가를 넣네. 근데 안 된대,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자연 경관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냥 안 된대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허가율이 20% 미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야 가중치 2018년도에 임야 가중치를 원래 일반 부지하고 똑같이 줬었는데 임야는 0.7을 준대. 가중치 자체를 10만 원 나오면 7만 원밖에 안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해? 안 하죠. 기타 조례, 그냥 싫대. 그냥 자연 경관과 미관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암석을 어떻게 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나무는 어떻게 심고, 뭐 어찌고저찌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뭐 보광토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짜리 발전소 100kg짜리 짓는데, 그죠? 그래, 내가 싸게 해줄게 하고 1억 3천만 원에 지었어. 근데 문제는 1억 3천만 원짜리 안에 보광토도 넣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풀륜관도 뭐 몇 센치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토목공사를 해야 된대요. 허가가 나왔어. 누가 공사를 하겠냐? 그죠? 절대 안 합니다. 왜? 마이너스 치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 토목공사 비용으로만 한 5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공사를 하겠냐? 절대 안 하지. 보광토가 몇 미터짜리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리고 경남 어디 무슨 동네야? 거기 동네는 무슨 태양광 발전소에 건폐율이란 걸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대. 땅값이 얼만데? 태양광 100kg짜리 시공을 해가지고 뭐 태양광 회사가 한 1억 남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조례를 규정을 해버리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한다고 하고 한 400평 정도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만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보급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진짜 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판매 단가 하락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장기입찰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입찰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장기입찰이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190원 뭐 장기입찰 매진 사람이 이번에 장기입찰 매진 210원에 한대. 그럼 190원에 매진 사람 가만히 있겠니? 영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건들 수 없는 거. 자, 현물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요즘에 상당히 괜찮죠. 근데 예전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REC 가격 한 장당 그 정도 했을 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반에 반토막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고 이게 좀 별론데? 그때는 한 2억 한 3천만, 2억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될 때예요.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때입니다. 그때는 태양광 신드롬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월에 한 2억 200 정도? 그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전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 된다.
그때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변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은 있습니다. 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애가 4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P 가격 고공행진 중이죠. 지금 130원 정도 해요. 엊그저께 제가 봤을 때 132원인가? 133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가격 120원, 130원, 13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석유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근데 석유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저는 위드 코로나, 국가 봉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석유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것들이 최소한 저는 한 5년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탄소중립, 아리백,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리백, 모든 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근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REC를 구매하든지 그냥 크게 봐보면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발전소를 어떻게 가죠? 자기네들이 쓰는 에너지가 얼만큼인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발전소도 갖고 있으면서도 REC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봐봤을 때 우리는 REC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고급 의무 비율, 뭐 2026년까지 해가지고 뭐 25%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인데 9%였는데도 이렇게 보급률이 딸리는데 25%까지 땡겨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REC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S&P 가격이 저는 100원만 된다고 해도 REC 가격이 한 8만 원? 아니 8만 원도 아니야. 한 6만 원 정도만 받쳐준다라고 해도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사업성이 있다라는 점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이 있어. 건물 위에다 올렸네? 더 어마어마하죠.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태양광. 본격적으로 사업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뭐 예전에 뭐 4% 정도 된다, 5% 정도 된다, 6%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30 정책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국방개혁 뭐 2020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군대 전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뭐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환경 파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은 이유가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환경 파괴, 세 번째가 뭐 청년 문제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환경 파괴. 얼마나 보수 언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안 좋게 써 내려갔으면 환경 파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파괴입니까?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환경을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하는 정부한테 환경 파괴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볼목에서 그냥 산에다 태양광 까는 게 싫어서 참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인데, 이제 태양광 사업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기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걸을 것이며 앞으로는 뛰어갈 것이며 앞으로는 날아갈 상황이다. 그래서 그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태양광을 합친 것보다 적어도 6배, 10배 정도 더 깔아야만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서야 시작을 했다라는 점. 누가 뭐래도 태양광은 해야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정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뭐 원전 기술이 뭐시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엄청나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전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쇄를 하고
다른 나라한테 원전 기술을 뭐 수출을 하고 원전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느냐. 좀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모순된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국제의 어떠한 상황,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유럽,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무작정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원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전을 폐쇄를 한다. 다른 게 나오겠죠. 당연히.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수소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 경제. 그래서 수소하고 원자력과 복합을 하는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다시 부흥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소로 가는 그 과정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라고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다시 부흥기가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한 거는 예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REC 가격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부흥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부흥기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정도 안에 무조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태양광에 대해서 나는 좀 알아보고 싶거나,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싶거나 나는 태양광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거나 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봐보면 조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입찰이 어떻고, 장기 입찰 해가지고 S&P가 뭐가 얼마고, S&P는 누가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제 조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 5대 공약 중에 하나였었던 거고, 그 5대 공약 중에 하나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많이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고 평생 살면서 무슨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누가 공약을 했는데 공약집을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근데 그분이 뭐 얘기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그 뉘앙스 이런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 사람의 공약집을 막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 하고 찍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없다? 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러는데요. 지금 이 거대한 사업 중에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걔네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좀 무지한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가끔씩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도 조금 걔네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무슨 신재생에너지 안 했을 때 무슨 국제정세를 생각을 하고 석유값이 얼마고 뭐 한도람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무슨 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봐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제가 바이든 이야기를 왜 하고 그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왜 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선에 나오는 여당 뭐 이재명 씨가 무슨 신재생에너지에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걔네들이 어떠한 정책을 편다거나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봐보면 저의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요. 오늘 영상 3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또 한 5시쯤 해가지고 미팅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자료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루에 전화가 그래도 한 5통에서 한 10통 정도는 꾸준하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리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각, 밤에 잠자기 전에도 내 생각, 밥 먹다가도 내 생각.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잘 살고 일 열심히 하고 진짜 멋있게 보답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